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한국당 행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문제의 발언 직접 들어보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역설적으로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저 말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의 그 주미 대사관에 근무했던 첨사관이 유출을 했잖아요. 비밀 문서를 유출했고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정용기 의원이 그 사람만 처벌할 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주미 대사나 이런 분도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 예를 들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책임 있는 사람 처벌하세요라고. 그런데 비율을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김정은이 신상필벌하는 거를 우리가 앞에 지금 첫 번째 아이템으로 다뤘잖아요. 숙청하고 처형하고 이런 거 하는 거를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말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저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믿고 여당이 미워도 저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은요. 도리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하되 그 비판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보수 지정에서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볼 때도 거기가 끄덕여져야 되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서 많은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도 아까 저한테 몰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 정용기 의원의 저 말은 정말 막말이고 잘못된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 말의 맥락을 보면요. 약간 묘한 게 있어요. 박 변호사님. 저게 사실은 김정은을 어떻게 보면은 훌륭하다라는 취지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찬양 고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정의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좀 앞장서고 있는 당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찬양 고무죄다 이거는 국가보안법상에 정용기 의원, 정책위장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도 가버려라라고 좀 이상하게 빗대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아마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의당 입장에서입니다. 좋은 거리가 된 게 아닌가. 국가보안법도 없어져야 되고 또 자유한국당에 저렇게 막말적으로 막 하는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이 국가보안법하고 북한으로 가라 이런 말을 같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외교 실패를 점잖은 말로도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동훈 의원님 저런 말을 자꾸 하면 그 외교 실패를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정말 어디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고 어떻게 이게 사람을 그렇게 비교할 수 있냐 이런 비판만 남잖아요. 한국당 왜 이렇게 자꾸 실책을 하는 겁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격하게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승 효과를 일으켜갖고 저런 말들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략적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안보도 잘 안 풀리고 있고 여당에서는 어쨌든 비주류가 원내대표가 되고 지금 정부 공무원들은 다 4년 차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무슨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분은 이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차기 대권 운운하면서 특정 정치인한테 출마 권유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냥 아주 점잖게 하루에 한 가지 정책씩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경제가 되겠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권자들이 공감을 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실정을 지적하면서 대안까지 내놓게 된다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식으로 내용은 맞더라도 메시지를 거칠게 전달을 하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잘 됐다 싶어서 그거를 딱 물고 이제 이 말 자체를 이슈화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은 어디 가고 말만 남고 결국은 정쟁으로 되면서 꼭 지적해야 될 정책적인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 굉장히 쉬운 싸움을
일부러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조금 망쳐가고 있는 거 아닌지 옆에서 보기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밀을 누출한 네. 그 참사관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 실패 같은 것들을 줄줄이 거론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 뭐 김혁철 등등을 그렇게 숙청을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굉장히 지금도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빗대다가 이렇게 온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를 너무 거칠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강효상 의원 역시도 굉장히 코너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은 뭔가 공익을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시 대화를 유출했다고 하지만 지금 정작 얘기해줬던 참사관은 파면당했잖아요. 그렇죠. 뭐 얼마 전에 뭐 페이스북에 진짜 안타깝다는 뭐 글을 썼다고 하던데 네. 고등학교 후배인데 어찌됐거나 본인 때문에 파면에 당한 겁니다. 공직생활을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강효상 의원 이것뿐만 아니라 같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렇게 환영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벌써 이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글 써서 이거 부적절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 네. 사실 자당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한 행동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천용호 전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했던 천용호 외교안보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보수 진영 내에서 외교안보 쪽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당장 제명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금 강효상 의원의 그 행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효상 의원이 사실 좀 곤란한 지경을 가고 있는 거고 더 문제는 강효상 의원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유한국당 네. 지도부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네. 아마 본인들도 이게 사실은 좀 부적절한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네.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 강효상 의원이 개인 비리나 개인적인 문제로 무리를 일으킨 건 그냥 쳐내면 되는데 네. 어찌됐건 이게 옳던 그래도 의정활동 중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지도부에서 잘못했다라고 쳐내고 자르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조금 전에 이제 지도부, 황교안 지도부가 오늘로 취임 이제 100일째를 맞았다고 하는데 지금 강효상 의원 제명하라, 뭐 누구 제명하라 이런 요구들도 많은데 본인도 지금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게 생겼는데 좀 엉뚱한 사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대구에서 쓰레기차에 올랐던 사건이 뭐 경찰이 수사를 오늘부터 정식으로 한다고 그러죠? 이게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수거차에 올라타서 이렇게 뭐 어떤 활동으로 봐야 될 것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수거차에 올라탄 게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도로교통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고발이 된 상황에서. 그래서 법 위반 법률 조항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뭐 나쁜 뜻으로 법 위반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설수 오르면서 또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김태현 변호사님. 저거요? 네. 소환 조사 할지 모르겠고 네. 상황 나왔잖아요 지금 다. 왜냐면 목에 헬멧 아마 안 쓴 것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진술도 필요 없어요. 사진 보면 다 나오잖아요. 헬멧을 안 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저에게 대고 생각해 보니까 이 청소차 뒤에 이제 보호장구 가시는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 청소부가 미화한 아저씨들 다 헬멧 쓰신 거로 저는 기억해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헬멧을 안 쓴 거 저건데 네. 저걸 뭐 왜 안 썼는지를 몰라서 안 쓴 걸 거고 그리고 사진 보면은 어쨌든 안 쓴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거 사실 제가 봤을 때 서면 조사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건 처리는 저는 기소유예가 맞는 것 같아요. 저걸 무슨 벌금? 글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왜냐면 저게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모르죠. 네. 그 피해를 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네. 뭐 기소유예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치권이 이렇게 극한 대치를 보이면서 국회는 정상화될 기미가 아직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라 살림 어려워진다는 소식 계속 들리고 있고 나라 밖에서는 이 대응 사고까지 났습니다. 지혜를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